어젠가요? 제가 그 LS와 풍산 이야기를 해드렸죠. 이제 뭐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부담스럽고 오히려 구리 가격이 많이 빠졌다가 지금 다시 고개를 좀 들고 있는 상황에서 뭐 작은 종목들은 이제 변동성이 크니까 우리 초보자분들을 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뭐 고수분들이 알아서 좀 작은 종목들 있죠. 구리 전선 관련된 종목들 그죠? 네. 그런 종목도 하시면 되니까 저는 이제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는 좀 구리 관련해서 대형주 LS와 풍산 정도를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제 오후에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네. 뭐 진짜 이건 6년 뒤는 가봐야 되는데 진짜? 가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뭐 그죠? 근데 워낙 이제 전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 모든 전력과 관련된 인프라에는 기본적으로 구리라는 이제 원자재가 대부분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 먹는 하마가 부른 후폭풍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챗GPT발 전기 대란이 이제 커지고 있고 자꾸 원자재 투자자들은 구리를 대거 사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시간 내에서 흐름들을 보면 이 전선 관련주들이 또 보이죠? 대원전선 거래량이 시간에 거래인데도 200만 주가 돌았네요. 네, 대원전선. 그 다음에 뭐 강원전선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또 내려가면 일진전기, 대한전선 뭐 등등 해서 이러한 이제 전선 관련주들이 또 세명전기도 있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은 이어지는 흐름이고 폭염과 관련된 이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LS의 자료에 보면 제가 밸류에이션 표도 넣어드렸는데 요거까지도 한번 보시죠. 네. 자, 많은 이제 우리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재룡전기,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를 지금 경신했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면 참 그리고 차트도 놓고 보면 들어가기가 참 부담스러운 많이 약간 올랐어.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도주들을 그죠? 결국에는 주도주를 내가 지금이라도 따라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뭐 적어도 최근에 나온 의미 있는 뭔가 양봉이 있다라면 그 양봉의 시가를 이탈하면 손절한다라는 각오를 하고 각오만 하면 안 되고 진짜 그거 이탈하면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전략을 세우고 추세 추종 전략을 주도주는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지금 신규로 따라가기는 좀 부담스럽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전략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게 아니라면 LS 같은 경우의 케이스를 보면 이렇게 슈팅이 이제 올 상반기에 한번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조금 내려가서 밸류에이션 고점 부분까지 다시 좀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 오버슈팅 나왔다가 다시 좀 원위치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부담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어제 이제 드렸었는데 한번 보시면 어제 윗꼬리가 네, 살짝 달렸습니다. 근데 제가 선을 하나 그어드렸죠. 그 선이 뭐죠? 네, 7월 1일 날 이 아주 길게 만들어진 음봉의 시가가 14만 3,800원인데 어제 고점이 14만 3,400원입니다. 네, 거의 400원 정도 차이의 호가로 윗꼬리를 길게 달았는데요. 그러면 저 가격대 부근에는 뭔가 올라가다가 에너지를 느꼈다라는 건데 그 에너지가 결국에는 지난번에 21선과 61선을 동시에 깨고 내려온 저 음봉의 시가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어제 거기에 저항을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저항을 잘 좀 넘어서야 다음 위에 있는 스텝은 보니까 한 16만 원 정도 있죠. 저 위에 선을 제가 하나 그어둔 게 어제 설명드리면서 그래서 저기까지는 한번 움직임이 가능한데 여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계속 윗꼬리가 달리면 14만 4천 14만 3,800원, 즉 14만 4천 원 전후에 에너지 저항이 생각보다 매우 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돌파하는지를 한번 보고 요거 돌파하면 아마 16만 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 대신에 분위기는 그 모멘텀은 뭐 구리라든지 아니면 이런 전력 인프라 관련된 모멘텀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이 생기겠죠. 자, 어제 기관 투자자들이 4만 5천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이틀 연속으로 4만 2천 주, 4만 5천 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13만 원에 일단은 지지는
일단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저 13만 원의 기관들이 최근에 많이 매집을 한 13만 원대 가격대를 다시 밑으로 깨고 내려간다. 그때는 또 단기적으로는 한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고, 뭐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대표님도 그 뭐 방산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방산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뭐 뉴스 플로우를 지금 다들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근데 방산 플러스 구리도 같이 엮여져 있는 종목이 풍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나 에어로나 뭐 이런 것들도 좋지만 이 구리 관련된 이 이슈와 함께 방산까지 두 가지가 지금 다 엮여 있는, 저는 풍산이 뭐 대형주로서는, 작은 종목들이 아니라 대형주로서는 뭐 그래도 한번 봐볼 만한 위치 아닌가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어제 조금 전에 봤던 우리 LS와는 조금 차트 모양은 좀 다른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풍산은 지금 보면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큰 음봉은 6월 21일에 여기 있습니다. 6월 21일 윗꼬리가 달렸고, 음봉의 크기도 아주 크죠.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이야기죠. 그 음봉의 시가가 65,700원입니다.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보면 여기죠. 자, 근데 최근에 지난 월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거기를 완벽하게 돌파를 했고, 어제도 추가적으로 윗꼬리까지도 지금 커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오히려 에너지 측면에서 저항을 밟고 올라선 종목은 풍산이 일단 저항을 밟고 올라섰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에너지는 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고점이 한 7만 한 5천 원 정도에서 7만 8천 원 정도 사이가 있는데요. 뭐 구리의 모멘텀, 그 다음에 방산의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좀 시장에서 좀 강해진다라면 뭐 저 구간, 전고점 구간까지는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 전개가 될지, 그 부분 한번 체크가 필요하고, 어제 5일 연속으로 기관 수급이 들어왔는데 어제는 12만 주, 최근 들어서 가장 일주일 동안에 가장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에너지 저항을 돌파를 했는데, 만약에 다시 이 에너지의 저항을 돌파를 하면 거기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지지의 자리가 돼야 되는데, 혹시나 거기를 다시 또 이탈하고 내려가게 되면 또 이제 단기간에는 슈팅이 나오기보다는 기간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65,700원의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방산 관련해서, 구리 관련해서 큰 종목으로 공부를 해볼 만한 종목으로 LS와 풍산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뭐 작은 뭐 전선 관련주들은 각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전력 인프라가 결국에는 이제 뭐 만들어지는 전기 생산이 뭐 원활하게 돼야 저게 사실은 좀 필요한 건데, 그러려면 결국에는 뭐 원전이 답이다라는 이야기고, 다만 단기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게 문제다라는 건데, 그래서 국내 최근의 모멘텀보다는 해외 쪽 모멘텀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30조 규모도 지난번 규모보다 더 크고, 뭐 정상회담도 한다고 하니 기대감이 더 커지면서 이제 시간에서 원전 관련주들이 에너토크 상한가, 그 다음에 우리 기술이 3.5% 이렇게 강세 흐름으로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러한 그림이 나왔습니다. 자, 결국에는 원전 관련해서도 저는 수급이, 기간 수급이 선택지에서 우리가 뭐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전력기기와 원전이 같이 되어 있는 ETF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이 원자력 ETF가 4.14% 강세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자, 기간 수급은 어느 쪽으로 들어왔냐라고 보면, 우리 기술이라는 시가총액 4,400억짜리의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한 두 종목 정도가 어제 기간 수급으로 좀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우리 기술이 있고 신고가 경신했고,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외국인들이 어제 한 474억 이렇게 순매수를 한 원전 관련주죠. 그래서 원전 관련주 중에서도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 쪽으로 단기 트레이딩 뭐 관점이고, 아니면 그냥 원전과 전력기기가 뭐 조합이 만들어져 있는 원자력 ETF를 보는 게 좋은데, 원자력 ETF가 이틀 동안 지금 강하게 이미 시세가 났기 때문에 뭐 월요일날 4% 가깝게, 어제 4%, 이틀 동안 8%가 올랐기 때문에
요거는 또 숨고르기가 좀 조정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방산 뭐 풍산 이야기를 조금 전에 했는데 트럼프 비상 플랜을 지금 세우고 있다라는 기사가 이렇게 있죠. 네. 혹시나 이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렇지, 나토가 제일 위험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좀 불안해하고 있고, 그래서 유럽은 자체적으로 그래서 국방력을 좀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국방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고, 나토도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움직임을 좀 발빠르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내일까지죠? 나토 정상회의가 내일까지 좀 열리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방산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방산이라고 이렇게 키워드를 검색을 하시면 방산 관련된 종목들을 모아놓은 또 ETF가 있어요. 근데 요것도 지금 보시면 꾸준하게 21선을 타고 한 번씩은 61선 눌림목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21선과 61선은 조금 올랐으면 눌림목 나오고 좀 오르면 눌림목 나오면서 우상향의 트렌드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방산이라는 쪽이 좀 실적도 이제 수주를 계속 이제 받고 있으니까요. 수주 받고 실적 성장주로서 그 다음에 전 세계가 뭐 국방비 증가 예산 대비해서 GDP 예산 대비해서 그 나라의 국방비를 더 지출하는 흐름으로 트렌드로 간다라면 이 방산 관련된 부분은 ETF로 꾸준하게 또 추적을 해보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나는 손절을 못한다라고 하신 분들 조선이랑 조선기자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매일 뭐 화장품이나 의료 미용기기 관련했을 때는 수출입 동향 꾸준하게 체크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조선 관련 수출입 동향 보면은 매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수주량이 10%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선박 점유율도 점유율만 보면은 중국이 1등이지만 한 우리나라가 야금야금 퍼센테이지를 높이고 있고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좀 서운했어요. 뭐 한국 조선 수주율이 10% 아래로 내려가면서 역시 중국한테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CGT라는 게 나와요. 이 CGT라는 거는 이 선박 수주 생산 캐파를 만드는 이제 환산 토수를 말합니다. 근데 이 환산 토수가 그냥 이 용적만을 말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수주량은 중국이 많지만 우리가 뭐 암모니아선 그 다음에 LNG선 이런 것들의 특징이 영업이익률 같은 톤수를 팔았을 때 많이 남는 선박이 이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선박을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향상세는 꾸준히 될 거다. 그 다음 우리 조선주를 볼 때는 당연히 신조선가랑 후판 가격 보시잖아요. 네. 신조선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상승하고 있는데 후판 가격은 원래 이제 $90 이제 90만 원이었는데 95만 원으로 4% 올라왔기 때문에 그 시세 차익도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4대 조선주들도 실적이 다 잘 나올 겁니다. 근데 제 탑픽은 HD 한국조선해양이고요. 제 탑픽이 HD 한국조선해양인 이유는 이미 수주 실적도 제일 많죠. 유일하게 HD 한국조선해양이 연간 수주 목표치를 다 채웠습니다.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90%, 그 다음에 한화오션 같은 경우도 작년 실적을 넘었고요. 저는 삼성중공업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수주 실적은 조금 부진합니다. 51% 정도 채웠어요. 그 다음에 제가 탑픽을 한국조선해양으로 말씀드릴 이유는 이 종목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 돼요. 저는 절대 어떤 종목을 비할 의도가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다 사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근소하게 HD 한국조선해양이 제일 낫다라고 판단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HD 현대 이제 중공업은 흑자 전환된 다음에 실적 증가폭이 매출액은 10% 정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150% 정도 실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H현대미포는 지금 이제 막 실적 이제 턴어라운드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도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작년에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 턴어라운드 했고 당기순이익 기준으로는 올해 턴어라운드 될 거고 제가 탑픽을 HD 한국조선해양을 말씀드린 이유는 실적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제가 다 보면은 이제 종목을 보면은 실적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이 H현대미포랑 삼성중공업이고 이미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 퍼포먼스가 있는 종목은 이제 HD 한국조선해양, HD 한국 현대중공업이랑 HD 한국조선해양 둘인데 요것도 제가 한국조선해양을 탑픽으로 꼽아드린 이유는 12개월 선행포가 가장 낮다. 그래서 조선주들은 대동소이합니다. 수급 다 좋고요. 주가 추이 다 우상향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사되 밸류에이션을 해봤을 때는 HD 한국조선해양이 제일 저평가해서 제가 탑픽을 HD 한국조선해양을 소개를 드린다. 거기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또 체크해보시고 적용시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반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해서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노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반의 강점이 될 겁니다.